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청권이 함께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사업비로 집계될 유일한 체육시설이 어디에 건립될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당초 이시종 전 지사 때 낙점됐던 청주시 오송읍 대신 강내면 흥덕구청 옆에 건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부지 매입비와 시민 활용도 등을 고려하겠다는 건데 청주시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조용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4년 말 준공 예정인 청주시 오송읍 충북 청주전시관 공사 현장입니다. 10%의 공정률로 지금은 지하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충청북도는 이곳 전시관 옆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 때부터 추진돼 이번 2027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도 이곳에 1,000억 원을 들여 7,000석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체조 경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TX 오송역과 인접해 대회 이후에도 각종 전국 단위 공연과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당시 오송 낙점의 한 이유였습니다. 체육관은 체육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행사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오송역 옆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하지만 최근 오송이 아닌 청주시 강내면 흥덕구청 옆 석소동 부지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송 땅값이 올랐고 농림지역 해제 절차 등을 고려하면 2027년 대회 전까지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청주시도 청주 도심과 가까이에 있어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석소동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와 차량으로 3분, 2.2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보안 용역을 거쳐 문체부와 기재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자체가 너무 뒤로 밀리게 되면 사실 경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변경한 석소동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 오송이 지역구인 청주시 의원이 위치 변경에 반대하는 5분 자유 발언을 준비하는 등 1,000억짜리 체육관 유치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지역의 대표 명승지이자 관광지인 의림지 인근에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 휴양형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추진할 계획인데요. 제천시가 올인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의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제천의 오랜 수건인 의림지 리조트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천시가 삼부토건 컨소시엄과 1,2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3차례의 연기 끝에 무산될 위기를 넘어 리조트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이렇다 할 이제 숙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발전에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침 삼부토건 컨소시엄에서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아주 초인류의 우리가 숙박시설을 갖게 됐습니다. 부지는 의림지 인근 청소년 수련원 6만여 제곱미터로 250실 규모의 관광 휴양형 리조트로 추진됩니다.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숙소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쇼핑이 가능한 복합 리조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휴양형, 체류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박시설의 수요가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도 개발한다면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 판단해요. 제천시와 삼부토건 컨소시엄은 1년 이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철거와 토지 매각 등 행정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리조트가 들어서는 이곳 의림지 일대는 제천시가 도심관광의 핵심으로 집중 육성 중인 곳인데요. 리조트 주변으로 수상 공연장을 비롯해 루지와 모노레일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숙박도 중요하지만 숙박객들이 여행을 하면서 피로도 풀 수 있는 스파라든지 물놀이 시설 또는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 리조트가 조성이 돼서 또한 리조트 조성으로 도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 최초의 행복주택이 준공됐습니다. 이번엔 30세대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4년엔 552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요. 워낙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 자리 잡다 보니 다른 지역과 달리 입주 경쟁률도 높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 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은 청주 최초의 9층짜리 행복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6제곱미터, 36제곱미터 두 가지로 원룸과 투룸 규모입니다. 지난해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았는데 3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주 여건이 좋은 데다 임대 조건이 시세보다 최대 60%까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청주의 행복주택은 30세대로 출발했지만 오는 2024년에는 솔밭공원 앞에 모두 552세대 3개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 또한 서청주 나들목, 청주역, 터미널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데다 백화점과 아울렛 등 상권이 발달해 있어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창 2산업단지에 240세대 규모 정도로 행복주택을 더 건립하기 위해서 LH와에 협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산단을 갖다가 더 조성하고 할 때 행복 공공주택 입지를 더 강화해서 청년들이 또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주에는 산업단지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청춘 허브센터 행복주택 120세대, 청주 농고 자리를 맞바꾼 덕벌 행복주택 80세대도 속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의 거주 기한은 최장 6년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저렴한 임대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는 다른 시도의 행복주택과 달리 청주는 모두 도심의 행복주택이 자리 잡으면서 뛰어난 정주 여건에 따른 치열한 입주 경쟁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의 인구가 2037년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가 공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약 163만 5천 명인 도내 인구는 2037년 166만 8천 명까지 늘다 이후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6세에서 21세 사이 학령 인구는 2020년 25만 5천 명에서 20년 뒤 14만 8천 명으로 급감하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7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15일부터 40년간 유지돼 온 충북 지역 택시 요금 할증 시간이 확대되고 할증률도 일부 구간에서 인상돼 시내 택시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20% 할증 요금이 붙는 시간이 현행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4시간에서 밤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겨지고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3시간 구간은 할증률이 40%로 대폭 오릅니다. 이처럼 심야 택시 요금 부담이 커지자 이용객들은 시내버스 주요 노선의 연장 운행을 요구하고 택시기사들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승객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택시기사들이 배달기사 등으로 많이 전환돼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사상 최대인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북 지역의 경우도 11,000여 명이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5년 전인 지난 2017년과 비교해 4배, 지난해보다는 28% 대폭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3억 원의 특별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으로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액은 343억 원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충북의 종부세 대상자 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1세대 1주택 기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고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과세 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율도 조정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는 1.2에서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반면 1주택자에게는 0.6에서 3%의 일반 세율이 적용돼 왔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야는 합산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고가주택만 아니면 충북의 집을 두세 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세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얼마 전 청주에서 동물단체가 보호 중이던 유기견이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학대된 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고의적인 학대에 의한 상처로 판단하고 수사를 해왔지만 아직 성과가 없는데요. 동물권 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마당 한켠에서 쉬고 있는 백구, 주인이 부르자 주변을 더듬어가며 찾아옵니다. 지난 9월 22일 청주 상당산성 부근에서 두 눈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삼동입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발견된 삼동이의 몸에는 수십 군데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고 두 눈은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결국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도 사람에 의한 고의적 학대로 단정지었던 상황. 하지만 아직도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흔 검사를 진행하고 사건 발생 당일 CCTV를 통해 탐문 수사를 이어갔지만 현재까지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건 발생 8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동물단체는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수사 촉구 탄원서에는 2,000명이 넘는 서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동네 주민분들이 벌써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셨고 또 전국에 이제 동물 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또 서명을 많이 해서 한 2,000명 정도 지금 서명을 받은 상태거든요. 한편 경찰은 최근 CCTV를 다시 분석한 결과 범행 당일 현장 주변의 새로운 남성을 확인해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단서가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 11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청주시 체육회장에는 전흥식 현 회장과 김진균 현 충북체육회 부이사가 출마했습니다. 음성군 체육회와 괴산군 체육회도 각각 2명의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으며 나머지 8개 시군 체육회는 단독 출마로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됩니다. 후보자들이 복수 출마한 시군 체육회는 오는 22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청주 농협은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겨울철 영농 폐기물 12.7톤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3주간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 청주 농협은 어제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수거물을 옮겨 자원재생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미원면 미동산 수목원의 입장료를 1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미동산 수목원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유료로 전환된 미동산 수목원의 올해 누적 입장객 수는 17만 6천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2만 4천 명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증평교육 도서관이 1년 6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어제 개관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증평교육 도서관 공간혁신 조성 사업은 국비 등 29억 원이 투입됐으며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자료실, 청소년 중점 공간인 나르샤 배움터 등이 조성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